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당장의 경영권 승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그룹의 2인자가 된 셈인데요. 소장님, 이제 2009년에 부회장이 된 지 9년 만에 이제 수석 부회장, 그룹을 총괄하는 부회장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명의 부회장 중에 수석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넘버 2가 공인된 거고요. 순서는 제대로 밟고 있는 셈이죠. 기아차에서 주력인 현대차로 와서 부회장을 지내고 이번에 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감격스러울 텐데 사회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분이 70년생이거든요. 정의선 부회장이. 우리나라 나이로는 50이 다 됐어요. 예. 근데 자동차 회사라는 어떤 디자인, 스타일, 취향이 강조되는 분야에선 젊은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나 그룹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그 오너가 아들한테 쉽사리 물려줄 수 없겠지만 회사의 경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조금 더 빨리 물려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이렇게 계속 승계 딜레마라고 부르는 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재벌 그룹 내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들은 총기가 흐려지거나 혹은 사망할 때까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 분쟁 같은 현대그룹이나 롯데그룹 같은 데서 나타난 형제 분쟁, 고륙상쟁이 벌어지거든요. 다행이라면 이 현대차는 그런 게 벌어질 가족 구성은 아니라는 게 다행이겠죠. 정몽구 회장이 사실 80이 넘은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사실상 이제 총수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3세 경영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창업주나 혹은 재벌 2세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경영에서 손 뗀다. 이런 걸 겁니다. 그래서 유산 물려줬더니 보통 사람들도 왜 아버지 홀대해서 아버지 폐지 줍는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 돌려달라고 불효소송이라는 걸 이른바 하기도 하는데 예. 이게 100조짜리 재벌이라면 얘기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그래서 예. 그러다 이제 총기가 흐려지고 그래서 마지막 경영에 실착도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쉽사리 이제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하튼 뭐 이번 인사로 정의선 부회장의 그룹 내 입지가 넓어지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직면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두 가지를 있습니까? 꼽고 싶어요. 예. 우선 지배구조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이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엘리엇의 도전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룹이 급성장하는 와중에 이 오너 일가의 지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삼성이 했을 때 좀 우회적으로 해보려고도 하다가 삼성이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는 걸 보고 생각을 바꿔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엔 엘리엇이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묘수가 잘 보이진 않는데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기업 경영에서도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제 미국에서는 다시 판매가 좋아지고 있다는 나름의 신호들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예. 그간 공을 많이 들였던 중국 시장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엄 이후에 이제 이 정몽구 회장이 일종의 과욕처럼 부렸던 지나친 확장 전략의 후유증을 지금 수습해야 되는 면이 있어요. 뭐 하루아침에 브랜드 밸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 이 두 가지 도전에 직면했고 이게 아마 이 3세 승계에서 결정적인 어떤 명분이 될 겁니다. 이걸 정의선 부회장이 해내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예, 정의선 부회장이 그동안 미래차 사업에 특히 좀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 사업에도 좀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벌 뭐 3, 4세 승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회적 시선과 가족 내 시각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일 안 했는데 그냥 승계했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승부수를 던지고 그게 성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완전한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미래차 문제 역시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